안녕하세요, 이틀의 척입니다. 자, 올해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오늘 총 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일 먼저 2023년 제가 먹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수산물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일단 이거 선정할 때 중요한 거, 저 혼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과 공유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접근성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올 봄이었죠. 5월경에 먹었던 밴댕입니다.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 쪽인데 제가 먹었던 곳은 강화 후포항 쪽에 밴댕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밴댕이 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무침, 구이, 밴댕이 완자탕까지 해서 코스 요리로 나오는 게 1인 25,000원이었습니다. 자, 이 밴댕이가 봄에 제철인 생선입니다. 그러면 봄에만 먹을 수 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밴댕이가 정말 싱싱한 건 반나절, 하루 정도 숙성한 것을 식당에서 내는데 그 생물회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한 4, 5, 6월 때까지가 되겠고, 그 외에는 보통 냉동한 것을 아마 낼 겁니다. 2023년에 제가 먹었던 가장 만족스러운 수산물 두 번째, 바로 국방대합입니다. 일식집에서는 호키가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웅피조개, 강원도에서는 대합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자, 비슷한 대합조개라고 불리는 것이 서해 서남해 쪽에 개조개라고 있는데 요거랑은 다른 종이고요. 국방대합은 강원도 북부에 한시적으로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산보다는 러시아산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강원도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킬로그램당 19,000원, 2kg을 구매하니까 5마리 정도 들었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마리수가 좀 다릅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조금 비싼 편에 듭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 어떤 조개보다 가성비 모르겠고 가심비로 가장 좋았던 조개가 바로 이 북방대합. 보통 초밥으로 많이 유명한데 냉동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살아있는 채로 사서 손질을 한 다음에 회로 먹었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조개가 그 야들야들하고 관자 폭신폭신하고 식감이 부위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개탕을 끓였는데 2분 3분만 끓여도 국물이 아주 시퍼래지면서 야, 이 국물 진짜 달달하더라고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먹었던 것이 거의 방점을 찍었는데 석쇠에다가 바로 대합 구이를 했어요. 파채 썰어가지고 올리고 달달 찐득한 간장에 버터 올려서 버터구이 해먹었는데 정말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조개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세 번째, 다시 생선회로 가는데요, 자, 이것은 가을부터죠. 그리고 지금이 한창 제철입니다. 한 늦게까지는 2월까지인데 바로 삼치회. 그 중에서도 대삼치회. 대삼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못해도 한 5kg 넘어가고, 제가 그때 먹었던 것은 한 6에서 7kg이고 가끔 8kg 넘어가는 거 최고죠. 삼치의 고장은 아무래도 여수 또는 고흥, 목포까지 전라남도 일대인데 삼치회 잘하는 집에서 드셔야 합니다. 삼치회, 고등어회 종류는 초간장, 양념간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잘하는 전문점에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 간장 맛이 되게 회 맛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김에다가 싸가지고 마늘고추, 쌈장까지 다. 잠깐만, 말하면서 지금 입안에 홍소가 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고흥 나로도에 가서 그 식당에서 먹었죠. 여기는 삼치회 전문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근 시장에서 떠서 드렸습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삼치회가 나왔는데 대신 이제 갓김치가 좀 빠져서 좀 서운했지만 전반적으로 간장까지 딱 갖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나로도 보면은 수협 공판장에 한 30군데인가요? 그 이상 많은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단골집이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삼치회를 주문했었죠. 당시에 킬로그램당 15,000원,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뭐 현지에 가셨다가 떠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7kg 떴으니까 한 6에서 7인분 정도 나오는 그런 양입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조금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삼치회 강추. 2023년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수산물, 이번에는 새우로 가겠습니다. 바로 대합니다. 나로도 수육 공판장에서 킬로그램당 35,000원. 근데 이 당시가 10월달이 넘어가고 11월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대하 시즌은 서해 쪽은 좀 끝나갈 무렵이었고 이제 남해나 고흥 쪽은 여전히 잡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암대하는 커서 좋고 숫대하는 노래지는데 대신 살집이 탄탄하고 부어 먹고 뭐 지져 먹고, 지금도 냉동실에 쟁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가전 요리에 제가 쓰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꽤 길게 갔던 그런 수산물이 아닌가. 가을에 되면 한 번쯤 고흥 나로도도 대하가 나온다는 거. 이쪽이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발길이 좀 적은 약간 외진 곳일수록 수산물 시세가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때 보셨잖아요. 자연산 북발이 킬로그램당 3만원.
물론 크기는 좀 작지만 썩어서 뭐 작아도 되게 맛있거든요. 이런 거 어디 관광지 가면은 이 가격에 못 먹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2023년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수산물 5. 자, 마지막은 바로 숭어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이제 유료 광고로 그 부안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요거를 좀 홍보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 바로 부안에서 유명한 설숭어. 요 설숭어는 눈 내릴 때 먹어야 맛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긴 한데 표준명은 가숭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숭어가 많이 나는 이 서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는 어민들이 참숭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 가숭어는 양식을 또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경상남도 또 하동 쪽에 이 양식을 많이 하는데 밀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치는 가숭어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가 되겠습니다. 부안 쪽에 이 전라북도잖아요. 이쪽에서 11월경에 먹었던 요 가숭어는 전량 자연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는 가급적이면은 양식 가숭어를 권해드리고 싶은 게 얘네가 그나마 좀 맛이 좀 안정되고 자연산보다는 조금 더 기름집니다. 작아도 기름지고 가격도 원래는 킬로그램당 한 15,000원 정도 했는데 작년부터 이 양식 가숭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2만원, 심지어 막 25,000원에 3만원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3만원의 숭어를 먹는 건 좀 그렇고 2만원 정도 하면은 한 번쯤 드셔볼만 합니다. 숭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 숭어에 대한 편견을 지우지 못하고 맛도 없는 거, 냄새 나는 거 왜 먹냐, 그거를 2만원씩 주고 먹는다고 미쳤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숭어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12월, 1월은 얘기가 다릅니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이때는 잡내가 전혀 없고요. 식감이 눈 감고 한번 드셔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 진짜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초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싶어요. 참돔이랑 구별할 수 있어요. 왜? 참돔이 오히려 더 물어다니니까요, 식감이. 지금은요, 이 숭어가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돈보다. 양식 감성돔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드린 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2023년도에 만족도가 좋은 수산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23년이 아니어서 2022년에 먹어서 선정되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진짜 초가성비 생선 한 마리에 230원, 한 마리에 230원, 1kg에 7,000원.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바로 양미리가 되겠습니다. 양미리 1년 내내 유통됩니다. 끈으로 엮어서 말린 거 물론 맛있습니다. 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지금 이철에나 나는 생물 양미리입니다. 12월, 1월, 늦게까지는 2월인데 2월이면 산란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란 전에 먹어야 됩니다. 수컷은 하얀 정소가 들어있고 암컷은 알집이 들어있는데 어느 쪽이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컷의 정소, 이게 정말로 입에 넣으면은 식감이 크림치즈, 눈 감고 먹잖아요. 맛도 크림치즈 같아요. 분간이 안 돼요. 그 진하지 않은 리코타 치즈 같은 느낌. 그걸 먹었을 때 이거는 꾸덕게 말린 건어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반드시 갓 잡힌 생물에 한해서. 그래서 햇 양미리라고 검색을 해야 되고, 산지시장은 뭐 강원도 일대 시장이면 대부분 다 판매가 됩니다. 한 바구니 뭐 이렇게 20-30마리 들어간 거 10,000원 있게 팝니다. 그거 연탄불 석쇠에다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아니면 졸여 먹어도 맛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달마새우입니다. 표준명은 대롱수염새우인데 이게 이제 검은도 여수 앞바다, 먼 바다에서 잡히는 아주 깊은 심에 사는 새우거든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대롱처럼 쭉 나와서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보통 방언으로는 다루마새우, 달마새우, 남쪽 단새우라고 부릅니다. 단새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회로 먹는데 맛도 달달하고 정말 단새우 같아요. 단새우랑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통통하고요. 단새우는 튀기거나 구우면 쪼그라들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튀겨 먹어도 맛있고, 근데 보통은 회로 먹어야 되고 신선할 때 새우장 담가 먹는 게 가장 맛있죠.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생물 기준으로 500g당 14,000원, 1kg에 한 30,000원에서 32,000원에 판매되더라고요. 올해 먹었던 것 중에 최고의 가성비, 진짜 찐 가성비가 좋았던 수산물이 하나 있었죠. 제 생각에는 당분간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양미리도 그랬지만 이거는 무려 1kg에 1,900원. 사실 혼자서는 많이 드시는 분들은 2kg 드세요. 그래봐야 4,000원. 둘이서 먹으면 8,000원. 뭐냐면 바로 홍가리비. 3월 말쯤에 홍가리비 시즌이 거의 3월 말 4월 중순까지 이어지거든요. 양식장에서 가리비를 너무 많이 키운 거예요. 양 조절에 실패한 거죠. 남아 도는데 쪽 있으면 이제 얘들 폐사고 죽잖아요. 수온 올라가면. 그러니까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올해도 그러지 한번 두고 봅시다. 1월부터도 천천히 이게 가격이 내려가더니 2, 3, 4월 달 갑자기 확 싸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일단은 정말로 저렴하게 잘 먹었다. 반대로 최고의 가심비가 있습니다. 가심비는 가격은 뭐 그냥 그런데 심리적으로 너무 만족도가 아주
좋았다. 그게 뭐냐면 올해 한 4월경이었던가요? 브라운 킹크랩. 보통 제가 브라운 킹크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개체마다 수율이 너무나도 들쭉날쭉하고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품질로 따지면 레드 킹크랩, 블루 킹크랩, 그 다음이 브라운 킹크랩 저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 브라운 킹크랩 제발 고르지 마라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날 제가 먹었던 것은 러시아산 브라운 킹크랩인데 이게 무려 6kg 넘어가는 초대형급. 그러니까 1년에 몇 마리 안 들어온대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만 원에 구매를 해서 쪄서 먹었는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살수율 어마어마하고, 장도 브라운 킹크랩은 정말로 제대로 된 놈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장은 레드 킹크랩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굉장히 녹지하고 고소하고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함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체를 만나야 말이지. 그러니까 레드 킹크랩이 최고가 된 거지, 사실 제 인생에 킹크랩이라고 한다면 일단 1순위가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올해 먹었던 것 중 가장 유니크했던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도 올해 4월경이었죠. 바로 지금 나가는 이 장면. 400어가 되겠습니다. 얘들은 여기서 조금 더 자라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한 6, 7cm? 그때 되면 이제 한 5월달 넘어가게 될 텐데, 크면서 가시감도 생기고 내장에 쓴맛도 나기 때문에 보통은 3월에서 4월까지 2달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지역 뱀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거제도인데, 거제도 중에서도 동부면 일대에 이 400어를 다루는 전문집들이 몇 군데 안 돼요. 초장에 비벼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400어 전, 400어 국, 거제도 가실 김에 한번 드셔볼 만하다.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그 홍합을 먹다가 무려 흑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이건 뉴스에 찾아보니까 뉴스에도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삶거나 쪘는데 이제 껍데기 쉽게 벌어지잖아요. 딱 엮었는데 안에 보니까 흑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났던 기사인데 이 흑진주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요. 홍합에서. 그 당시 80년대였는데 2천만 원인가?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뭐 지금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와, 나도 지금 가져가서 감정평가 받아봐야지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건포도처럼 쭈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홍합이라는 게 한번 삶거나 열에 익히면 맛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다 요리하고 나서 발견하는데 늦었지. 눌러보니까 푹푹 들어가고 상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흑진주가 맞아요. 맞는데 얘들이 이제 한 5년 정도는 안에서 숙성을 해야 좀 단단해지고 광택도 나는데, 그때 너무 일찍 발견됐어. 아무튼 많이 설렜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먹었던 수산물 중에 가장 돈 X를 했던 수산물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맛으로 아주 그냥 차발랐던 수산물이 뭐냐? 이거 이제 식당 상으로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남동에 있는 모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한 3스타 미슐랭에 선정된 레스토랑인데, 그 상징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어서라는 명목하에 제 사심을 약간 채울 겸해서 갔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 1인 32만 원에 와인 페어링 26만 원, 도합 1인당 56만 원짜리 식사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 우리 편집자님까지 같이 3명에서 100만 원 넘게 나왔죠, 이날. 근데 어쨌든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만하다. 견문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인상이 깊었던 디쉬가 2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요 전복 타코. 여기 시그니처인데 이거는 또 한번 맛보고 싶더라고요. 확실히 창의적이고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아니지만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죠. 트러플, 홍로버섯 많이 들어간 도토리 국수. 이것도 처음 먹어본 맛인데 인상 깊었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낚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작년에 낚시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집필했잖아요. 요것 때문에 낚시를 많이 못 갔어요, 그동안. 근데 어쨌든 간에 짬내서 갔는데 그 곳이 바로 울릉도였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낚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릉도에서 우리 딸내미랑 PD님, 와이프랑 같이 가족 낚시를 하고 있는 이 갯바위에서 제가 무려 94cm짜리 부시리를 잡았다는 거. 개인 기록이 85cm였나 그랬는데 단번에 갱신을 했고요. 물론 예고에도 없었죠. 그냥 뱅에도만 낚으러 간 거였는데 덜커덕 걸려서 한 10분 가까이 싸우고 올렸었죠. 그리고 그것도 썰어 먹었는데 와,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자, 낚시하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순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부시리 잡기 한 2-3시간 전이었나요? 이른 아침에 딸내미 낚시 훈련 시킨다고 딸내미 낚싯대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이만 부시리 물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 애들이. 순간적으로 낚싯대 바로 바닷속으로 그냥 꿀꺽했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우리가 철수하고 나서 뒤이어서 들어온 낚시객이 발 밑에서 밑걸린 줄 알고 걸렸는데 제 낚싯대를 정말로 운 좋게,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낚싯대를 받았던, 아무튼 다시 또 그분이 생각나는데 또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책을 드리던가 해야겠네요.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입니다. 2023년 중에 제가 먹었던 생선회 중에서 가성비와 상관없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맛있었던 생선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22kg짜리 제주 자바리, 제주도에서는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어종인데, 그것도 무려 22kg짜리 1년에 몇 마리 잡히지 않는 그 녀석을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었을 때도 너무너무 단단하고 식감이 아주 아삭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기품이 달랐습니다. 그냥 방어처럼 뭐 고등어처럼 혀를 막 때리는 그런 지방질이 아니라 삼키고 나면 은은하게 오랫동안 남는 그 감칠맛과 그 여운, 말을 설명 못하겠네요. 자바리도 이 다 같은 자바리가 아니구나. 물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금바리니 자바리니 다 옆나라 얘기해갖고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분들 되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주도 가서 뭐 1kg짜리 2kg짜리 먹어보고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하셨던 분들은 자바리를 다시 한 번 드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생선은 커야 제맛이 난다는 거. 삼치 1, 2kg짜리 드시고 삼치에 못 먹겠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최소한 8kg 이상 되는 자바리 한번 드셔보시면, 저는 이제 22kg짜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또 하나는 바로 점줄 우럭이라는 어종입니다. 이거는 말만 우럭이지 바리값입니다. 다금바리 사촌인데 이 녀석도 1년에 몇 마리 잡히지 않는 희귀 어종이죠. 감칠맛도 감칠맛인데 특히 그 껍질, 제가 먹었던 껍질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자바리와 돌돔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이 자바리와 돌돔 껍질은 잠시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이 껍질이 두꺼우면서도 야들야들하면서 흔들면은 찰랑찰랑거리는 그 식감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살점은 삼켰을 때 그 피니쉬, 날숨으로 나오는 이 향이 꽤 오랫동안 갔던, 삼키고 났을 때 한동안 남아있던 입안의 여운이 또다시 안주가 되는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께 감히 추천해드릴 수가 없네. 22kg짜리 자바리도 5, 6kg짜리 점주럭도 감히 추천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결산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수산물들이 저와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입질의 추억 TV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마음속 깊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올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부흥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 전부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